전문가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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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재인 대표 어제 안철수 의원의 문안박 연대 거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는데요. 들어봅니다.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당 혁신의 출발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혁신하여 인적 쇄신까지 가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 신의 한 수를 둔 건가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이게 9월 초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9월 초요? 9월 초에 친노와 비노가 있는데, 비노는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안 졌으니까 예.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그때 조기 전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 나왔죠. 그렇죠. 네. 그거를 문재인 대표가 거부하면서 혁신안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해서 관철시켰단 말이죠. 예. 그 당시 그 상황이 끝난 거예요, 거의. 물론 약간은 강압적으로 한 측면이 있지만 예. 끝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안철수 대표가 9월 초에 비노들이 주장했던 조기전대안을 다시 이름만 바꿔서 혁신전대, 혁신전대 따로 있고 조기전대 따로 있나요? 그거는 결국은 조기전대예요.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뽑자 이 얘기거든요. 예. 다만 변화된 게 있다면, 비노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것을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정도의 변화인데, 그거를 문재인 대표가 이제 받을까 말까 하다 오늘 일단은 비쳤죠. 일단은 거부 안 받는 네. 듯한 느낌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9월 초 상황이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안 받았는데 12월 초에 그걸 받을 수가 있겠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하. 점에서 문재인 대표도 고민이 되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 받을 걸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사실상 오늘 발언을 보면 거부를 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을 다시 한번 거부를 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화성 제인, 금성 철수.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문재인, 금성에서 온 철수 해가지고 정말 2012년 때 그 대선 때에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불통이었었던 예. 그 핑퐁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성, 제인, 금성, 이제 철수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철수가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이 새정치연합 소속이 아니라 과거에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런 정도 충분도 가능한데, 문제는 김한길 전 대표가 중매를 서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소속 의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안팍 연대라는 말을 씁니다. 박이 아니라 팍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예. 문안팍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재밌는 거는 중간에 안이 있고요. 한쪽은 문, 한쪽은 박인데, 네. 가만히 가만히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 양보를 한번 했고, 예.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양보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안철수님이 변했습니다. 네. 터프가이로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판은 지금 안철수 의원 개인을 볼 때는 꽃놀이패입니다. 아. 반면에 네. 예. 새정치연합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당이 쪼개지느냐 또는 뭐 어떻게 되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데, 안철수는 이걸 즐길지 모르지만, 예. 저는 뭐 이 새정치연합 지지자는 아니지만, 네. 제가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라면 정말 화가 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허. 왜냐하면 안철수는 이렇게 해서 본인은 인기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과거 4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과거에도 1월 달에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야당 인기가 좋을 때였는데, 예. 그때도 무슨 통합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1등 누가 했습니까? 한명숙. 예. 2등 문성건이 했습니다. 그때도 룰 가지고 치열하게 다퉜는데, 마지막까지. 그때 뭐 그 친노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 이런 걸 해가지고 예. 됐는데, 그래서 선거에서 졌습니다. 네. 아하. 1월 달에 갑자기 전당대회가 졌는데,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이번에도 1월 달에 전당대회 갑자기 해가지고 하자. 예. 물론 저는 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도 뭐 문재인 대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선거 4개월 전에 남았는데 이걸 지금 전당대회를 하자? 예. 이거는 당을 깨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철수 예. 의원이 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당을 쪼개자. 저는 네.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대책을 써요? 그러면 네. 새정치를 위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으로 가는데, 네.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늦더니는 이런 말도 예. 합니다. 문안박 연대가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안희정 의원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역제안에 대해서 쿠데타 같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공격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비판을 사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 네.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전당대회니까 네. 28 전당대회에서 지금 당권을 세웠는데 왜 자꾸 흔드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당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쿠데타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한 거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한 발언 중에서는 가장 강경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 대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아마 이제 친노 측의 대표로 대변인격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뭐 금성재인 네. 화성철수 예. 이거 태양계 내의 얘기고 예. 두 분은 너무 멀어져서 명왕성을 넘어갔어요. 안드로메다 제인, 켄타우루스 철수 이 정도로 그 지금 정도예요? 거리가 뭐 몇백만 광년 정도 멀어졌어요. 네. 진 의원이 말씀처럼 봉합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아직은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문 대표의 이제 발언을 좀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남북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 북측에 대해서 진정성이란 말을 꺼내면 예. 모든 회담은 결렬되는 겁니다. 예. 일종의 이제 뭐 그걸 암호로 정한 건 아니지만 네. 시그널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네. 그다음에 어떻게 받아요 이걸? 아하. 불씨라는 상황이라고 이미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어제 오전 10시에 발표할 때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자 이게 완강한 거부냐 예. 아니면 좀 완만한 뭐 거절이냐. 예. 근데 거절이라고 하는 기류는 대부분 예측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 뭔가 플러스 알파의 예. 대안이라도 하나 낼 수 있다면 그걸 테이블에 놓고 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네. 대안은 없어요. 전당대회는 대안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기 전대든 통합 전대든 예. 어제 새로 이름이 붙여진 혁신 혁신전대든. 전대든 다 같은 내용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것이 수용됐을 때 두 번째 대안이 있는데 이게 대안이 아니었어요. 국민 저항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네. 얘기했는데 저항 체제라는 건 뭐냐 하면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예. 네. 그 야당이 계속 선거에서 필패해온 심판론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저항이나 심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야당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나 예. 비책을 내야 되는 때예요. 네. 승리를 위한 비책은 아무도 없어요. 네. 문 대표도 없고 안철수 의원도 없고 주류도 없고 비주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답답한데 예. 국민들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면 그것이 당대표인 이 문재인 대표든 예.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누구든 야당의 대안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데 아하.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은 없이 예. 내부의 이전 투구에만 몰입하는 것으로 보이니 네. 지켜보는 뭐 야권 지지자 아니 아주 답답할 그런데 거예요. 이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대를 제안하면서 얘기했던 게 문재인 대표 당신 일단 계급장 떼고 다시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렇죠.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땐 문재인 대표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제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혁신전당대회의 어떤 전제 조건은 문 대표가 사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문안박 연대는 물이 건너간 거죠. 공은 물론 이제 뭐 문재인 대표가 갔는데 문재인 예. 대표가 뭐 진정성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거부하는 의사는 보였지만 이게 저는 완전 거부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문재인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한 3개 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첫 번째는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대로 밀고 가는 거. 그렇죠. 혁신 나는 예. 혁신에 주력했다 밀고 가는 건데 네. 사실 이 자체는 계속 공격을 받을 거예요 비주류로부터. 예. 그리고 혁신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 그러면 결국은 분당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사퇴를 하는 건데 그 사퇴를 하고 나서 전당대회 출마를 하느냐, 예. 사퇴를 하고 나서 전당대회 불출마하느냐 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전당대회 만약 출마하면 모양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문재인 대표가 물론 뭐 재심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 마치 대표에 엄청 집착하는 그런 모양새. 아. 그렇죠. 그리고 비주류의 어떤 공격, 안철수 되더라도 상처를 너무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퇴를 정말 해버린다고 한다면 예. 또 분란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최영일 시대평론가께서 국민이 답답하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은 답답하지 않죠. 예.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 답답한 건데 네.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호남 패권을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호남에서 한 5%밖에 어떤 지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새정치연합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이미 상실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결국 저는
호남 패권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해놓고 또 호남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주를 오늘 지금 내려간단 갔어요. 말이에요. 지금 네. 안철수 의원이. 1박 2일로.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주를 통합하고 자기 어떤 정치 세력이나 개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가 한 번 더 앞으로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음 대선에서 다시 원래 반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정치 시험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둘 다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것이 좀 너무나 깊이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문안박 연대를 제의하면 예.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자기가 뭐가 확고한 게 있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장구를 해요. 또 안철수 대표가 혁신전대 딱 던졌을 때 예. 문 대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것이 확실히 있으면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네. 뭐 진정성 그런 문제를 하면서 상의해보겠다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만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깊이가 네. 부족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 두 분 간에 서로가 진정성 없다. 서로가 제안한 것에 서로가 진정성 없다고 하는 그 불신인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 진정성 없는 사람 눈에는 다 그런 것만 보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추미애 의원이 아니 정치적 원수도 이보다 더한 건 없을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 상황을 봐가면서 예. 과거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짜 훌륭한 정치 기획자가 하나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 정면 충돌 국면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기 전대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렇죠. 조기 전대를 해서 내년에 안철수 대표가 돼도 문제, 문재인 대표가 단독 대표가 돼도 예. 문제.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럴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 문제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누구 하나의 완승과 완패를 결과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기 전대를 해요. 예. 그럼 안철수 의원의 의견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만 단독 대표 체제로 하지 않고 네. 집단 지도 체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허. 집단 지도 네. 체제로 가져가면 그때는 문, 안, 방, 뭐 4등, 5등 정도에서 한 5명 정도의 예. 집단 지도 체제를 가져가면 네.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아. 문재인의 요구도 해결이 되고 안철수의 요구도 해결이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런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분이 지금 야당에 있느냐? 예.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 정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금 어느 한편에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정치 기획자의 부재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하는 아니 느낌을 어떻게 갖습니다.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예전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계속 요즘 반복되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지지요 계속. 예. 분당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안철수 될것 의원의 같습니까? 태도는 예. 안철수 의원의 태도는 분당으로 하나씩 한 발씩 가는 국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가는 국면인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과연 최종적으로 분당을 결심할 수 있는 캐릭터냐? 예.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자꾸 어정쩡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문안박 연대를 거절하려면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네. 거절하고 그 거절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예. 네. 없으면 그때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허. 그거는 사실은 탈당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노선이라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거절했잖아요. 사실상 거절했죠 지금. 예. 거절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논평을 해야죠 본인이. 아하.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최후 통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이다? 예.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탈당을 선언하게 해야 되는 건데 오. 네. 안철수 의원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오늘 근데 이제 오늘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의 가장 반감이 심한 호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호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뭔가 호남에 나는 비주류 대표가 되겠다 이런 하나의 뭔가 선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천정배 신당에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탈당을 결심을 하는 그런 수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현역 의원들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안철수 의원의 그 기자회견 보고 이제 딴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비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안이 문제입니다, 지금. 혁신안이 이제 실행 단계에 왔는데 20% 현역을 컷오프 쳐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비노들은 나를 쳐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두 명에서 이렇게 컷오프 다 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신당에서 승부하겠다. 어허.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송호창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해졌느냐? 네. 최소한 친노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혁신안 때문에 20%를 다 새로 전략 공천하는데 누가 가느냐? 친노 신인들이 갈 것이다. 예.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습니까? 뭉개는 거의 선수입니다. 4월달 재보궐선거 관악 의뢰수 졌지만 사퇴하라니까 사퇴했습니까? 딴 이야기 합니다. 예. 나를 재신임하라. 또 10월달 또 졌습니다. 네. 그냥 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저는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정말 과거처럼 철수하지 않고 세게 한번 붙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한테 20명 내지 한 40명이 같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 아닌데 다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예.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아마 물밑 작업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작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되고 또 하나는 김성건 의원이 이미 호남에서 뭐 불출마 지역구 선언을 불출마. 지역구 네. 불출마. 국회 불출마가 아니라 예, 자기 지역구 불출마. 그게 왜 예. 나오겠습니까? 이게 예. 감을 잡는 겁니다. 자, 이 비노들한테 칼을 댈 거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꽃놀이피를 주고 있는데 예. 이게 야권 단일화 진영에 볼 때는 파산한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가라앉는데 안철수 의원은 자기 네. 몫을 자기 구명보트 20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새누리당 지지를 네. 하지만 새정치합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이렇게 개인 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과연 정치인에서 맞는 건지 하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김성근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 난파되고 있는 그 배에서 탈출을 먼저 하는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의 선택 결국은 호남 민심에 달려 있지 않을까. 자,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호남권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안철수 의원만이 아니죠. 예.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네. 호남을 장악하는 세력이 야당에서 중심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구도 자체가.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뜸을 들이는 건 맞지만 지금 진 의원님 말씀에 제가 일견 동의하는 것이 예. 불확실성이 높아요. 호남에 올인하기가 어려워요. 안철수 의원의 다음 총선 지역구는 현재 노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일단 이겨서 자신의 배지를 지켜야 예. 나머지 세력을 규합하고 말고 대권으로 가고 말고 하지 예. 총선에서 초선 의원인데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그 주가가 완전히 바닥으로 하락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탈당의 가능성은 좀 희미하다. 총선에서 일단 예를 들면 지금 뭐 80석밖에 못 얻는다 여러 가지 흉흉한 뭐 그런 이제 루머가 흉흉한 돌고 소문이죠, 있는데 진짜. 제 생각에 참 흉흉한 얘기고요. 예. 야당에서 한 뭐 100석 내외를 차지한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문제는 차지한 이 의석 내에서 나의 지분은 얼마인가? 만약에 그때 박차고 나와도 대권 1년 남기고 뛰어가면서 예. 신당의 깃발을 올렸을 때 원내 교섭단체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전 총선까지 계속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대 세력의 편승 예. 혹은 자극해서 한 4, 50명 정도의 비주류를 예. 끌고 가면서 그쪽에 뭐랄까요? 좀 두령의 역할을 하면 그럼 당분간은 계속 문재인 안철수 싸운다고요? 이게 야당 내 비극인데 개파가 네. 되는데 요거를 예. 콕 찍은 게 누구냐면 진중권 교수의 트윗이에요. 맞아요. 오늘 이 얘기를 트위터에 하고 올렸죠. 있어요. 비주류의 조금- 머리가 되고 네. 싶은 거 아니냐? 혁신 정치다 이렇게 얘기죠. 맞습니다. 혁신이 아니라 굉장히 혁신.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 논리를 보자면 예. 이러한 논리를 이제 찝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안철수는 비주류의 머리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설사 그 동네에서 머리가 된들 그 대가로 20%에 걸쳐 잘릴 의원들의 뒤를 봐줘야 할 터. 그렇잖아도 쉰 정치, 확 쉬어버린 혁신 정치가 되겠지요. 말은 잘 만들어요. 친노랑 주류 쪽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거절할 걸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무슨 흥행 노리고 이렇게 11위를 질질 끌었냐. 결국 뭐 새누리당식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주류에서랑 친노에서는 맹 공격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친노들은 사실은 친노가 돌파력 있는 그동안의 그 정치의 행동 이런 걸 많이 보여왔는데 적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예.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자기들 배지를 다시 달기 위해서는 공천권이 최대의 목표인데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기 전당대회 같은 그런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독상을 차려서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다 먹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혼자 그러니까 독상을 차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상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독상 자체가 엎어지는 수가 생겨요. 어허. 근데 제가 보기에니까 정치판을 크게 보지 않는 거다 지금. 오로지 자기네들 이익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상을 조금 더 키우려면 예. 다른 정치적 아이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집단 지도체제 같은? 지도체제나 아니면 뭐 다른 거나 여하튼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총선에 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총선에서 이 파이가 훨씬 커지지.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친노가 똘똘 뭉쳐서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야당 내에서 친노가 다수파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여당과의 싸움에서 친노가 이기거나 지형을 넓힐 가능성은 줄어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친노가 판을 크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친노의 정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의 수장이면서도 맨날 친노에 대해서 예. 요구한 게 왜 자꾸 뺄셈의 정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네. 점을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평상시에 성격을 볼 때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요. 네. 이게 혁신 전당대회를 하나 예. 또 문한박 연대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예.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예?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혁신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대표를 뽑았다 하더라도 네. 사실 그 밥이 그 나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왜 새정치연합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왜 당이 분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때 분당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분당이 돼야만이 야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당위적이라고요? 그 돼야만.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와 새정치연합을 이게 리모델링 갖고는 총선이나 대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합 집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흩어졌다가 네. 다시 모이는 방법을 취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새정치연합에 인물이 없다는 거죠. 예. 사실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왜 새정치연합에 사실 호남을 근거로 한 정당인데 호남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문한박 연대도 보면 다 호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결국 PK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호남의 인물들은 물갈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요. 네. 그렇다면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를 보이려고 예. 하려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네. 없다는 거죠. 아하. 박지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박지원 대표 자체에 대해서도 친노에서 가장 불신을 가지고 있는 비노의 대표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현재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각계격파를 해서 네. 결국은 나중에 모여서 새로운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 부셔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만이 내년 총선이 됐건 대선이 네. 됐건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지 네. 이대로 예. 가서는 아무리 전당대회하고 뭐 혁신한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이 믿어주지도 아. 않고 또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편집장님 저도 현실적으로요. 네. 상당히 공감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이런 최근에 책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야당이 분열되면 당이 하나 더 생기면 진다는 어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 예. 당이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없다는 것. 또 하나는 진중권 교수의 아까 SNS를 한 번 더 보면요.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음모론이요? 진중권 교수는요. 새정치 뭐 민주연합 당원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아, 여기는 저 정의당 밖에 당원이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쓰냐면요. 자, 안철수는 비주류의 머리가 되고 싶은 모양이라 그러면서 저기 보면 그 대가로 20%에 걸려 잘릴 의원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저 진중권 교수의 저를 보면요. 잘릴 20%가 주로 비노일 것이라는 가정으로 그러네요. 지금 그런 거 있죠. 비노일 것이다. 예. 심지어는 진중권 교수조차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 혁신안 폼은 좀 나는데 네. 이대로 하면 비노들 20% 다 잘릴 것이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안철수는 정치해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지금 문재인 대표의 혁신안은 친노를 위한 혁신안이다. 예. 이렇게 단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그동안에 했던 거 보면 뭐 말입니다. 새정치연합이 그동안에 비대위를 여러 번 구성했습니다. 문희상 그랬죠. 의원도 했고 박영선 의원도 했고. 박영선. 맞아요. 근데 선거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번에 이게 지금 단순한 게 아닌 게 선거 4개월여 남았는데 이 전당대회를 하려면요 또 비대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아하. 아마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겠죠. 그러면 또 룰까지 또 싸우겠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전당대회 한다. 아유, 국민들 필요해요. 피곤하죠. 그러면 당이 망하요 작정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당 가능성. 저는 이게 더 심플하고 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분당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지금 전당대회를 문재인 대표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오영식 최고가 일단 그만뒀어요. 자, 그런데 비주류 최고위원들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 예산안 처리하면 사실상 역할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뭐 저기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주승용 최고 역시도 비주류라서 사퇴 가능성이 있고, 자, 거기에 전병헌 최고는 중간자적 입장입니다만은 이 2명 이상이 그만두게 되면 지도부가 자동이 그냥 붕괴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주승용 예. 최고위원 같은 경우 만약에 본인이 그만둘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오영식 최고위원 그만뒀을 때 같이 의사표시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 또 그만뒀다가 전례가 있죠. 돌아온 전례가 예.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비노와 친노 사이에서 거의 항상 뭐 비노인 듯하지만 친노 편을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도 문재인 대표 쪽에 줄을 설 가능성이 있고, 예. 이종걸 네. 대표는 물론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뭐 역할이 없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걸 사퇴하기 전에는 여하튼 최고위원 자리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희박하다. 않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하. 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완전히 거부해서 안철수 의원 보고 나갈 테면 나가라 예. 하는 식으로 계속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진성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